이슈앤피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국회 법사위에서요.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법 결정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야당 의원 간의 치열한 설전을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 과정 끝까지 지켜보신 분 가운데는요. 말 잘하는 국회의원과 장관이 만나서 참 기대를 하고 지켜봤는데 그저 답답하기만 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여럿 계셨습니다. 이분은 과연 어제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과의 공방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답답한 정치 얘기 시원하게 정리해 주시는 박원석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개관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법사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간 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여러 현안을 가지고 충돌을 많이 빚었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이제 어제 법사위 헌재 결정이 난 이후에 첫 번째 법사위였는데 예. 이제 또다시 충돌을 벌이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 뭐 예상대로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근데 저는 그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꼭 염두해야 될 점은 예. 국회가 장관하고 국회의원들이 말싸움하는 장은 아니고요. 예. 또 한동훈 장관도 민주당 의원들하고 설전하려고 장관직을 맡았거나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만큼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중요한 현안이긴 합니다만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다소 이제 그것 때문에 모순된다는 평가도 받습니다만 예. 어쨌든 국회에서 그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면서 예. 또 꼼수 탈당, 뭐 쪼개기, 회기 예. 이런 걸로 다수결의 원칙을 위배한 절차적 문제가 민주당한테 있다. 예. 그거는 이제 위법적이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게 법의 효력을 중단시킬 만큼은 아니다. 라고 이제 효력을 유지했어요. 예. 이 얘기는 양쪽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한동훈 장관이 낸 그 권한쟁의 심판은 각하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다툴 만한 청구인 자격이 없다라는 취지이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법무검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예. 이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본인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얘기하지만 예. 헌법재판소의 각하 취지는 그게 법무부 장관의 업무를 침해한 게 권한을 침해한 게 아니다. 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권의 지휘자가 아니다라는 것 하나하고 예. 또 검사 6명 명의로 검찰이 낸 그 청구에 대해서도 과거에 이미 예. 이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고 그건 예. 입법사항이다라고 예. 헌재가 여러 차례 결정을 내렸다. 예. 동원 반복이기 때문에 이 역시 각하한다라는 취지거든요. 예. 그렇다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좀 무리하게 절차를 추진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고 한동훈 장관은 결정이 뻔히 보이는 거를 또 이걸 이제 이슈화시키고 쟁점화시키기 위해서 권한쟁의 심판까지 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데 양쪽 다 그런 모습이 좀 없었고요. 서로에게 사과하라는 모습만 있었던 거 아닌가.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조금은 답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요. 국민의힘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이번 판단이 헌재의 정치적인 편향성 때문에 결정됐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싸움을 뭐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최종 그 재판소인데요. 그 결정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 혹은 뭐 그 임명의 배경 이런 걸 거론하는 건 일종의 색깔론이고요. 그거는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것을 넘어서서 헌법을 공격하는 태도의 다름 아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헌법재판소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유사한 결정을 내렸던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5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 그다음에 2009년에 미디어법 당시에 대리투표까지 했던 날치기 통과. 2011년에 방위사업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잘못됐고 위헌이지만 법의 효력은 인정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지금의 국민의힘이 집권당일 때였거든요. 그 당시에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냐.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 개개인의 성향도 있고 임명의 배경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헌법과 또 법률가로서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거지 그 임명 배경이나 개인의 성향을 운운하는 거는 자칫 헌법재판소 제도에 내지는 우리 헌법에 대한 최종적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집권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제가 보기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 말씀이시라면 지금 민주당이 얘기한 것처럼 시행령 빨리 고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근데 시행령이 좀 다릅니다. 이게 예. 그 법안을 좀 애매하게 만들어 가지고 예.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범죄로 축소했는데 예. 부패 경제 범죄 등이라고 예. 단서를 붙임으로 인해서 그 등에 관한 해석을 해서 예. 다른 범죄들도 부패 경제 범죄로 해석해 가지고 그렇죠. 실질적 수사권을 넓힌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법률적 명확성이 조금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저 시행령을 무력화시키려면 정부 스스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하고 맞지 않으니 예. 저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나오든가.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시행령이 개정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면은 민주당이 새로 법을 내서 예. 저 시행령을 무력화시키는 법을 내든가. 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둘 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법무부가 스스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예. 민주당이 지금 법을 내서 시행령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과연 적절한가 예.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의 그 결정 취지가 곧바로 자동적으로 저 시행령이 무효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예. 검수완박을 가지고 또 국회에서 갑론을박하고 한쪽은 시행령 무력화시키는 법 내고 예. 한쪽은 또 검찰의 재수사 보안 수사권을 확대하기 위한 뭐 수사 준칙 개정하고 둘 다가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 저는 좀 시켜야 된다. 국민들 생활에 이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법을 만드는 국회 그리고 또 법을 시행하는 법원 판단하는 법원 지금 서로 맞다 틀리게 이렇게 싸우는 모습 보면서요. 국민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우리나라 법 진짜 믿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느낌을 국민들한테 주실 수도 있는데요. 예. 어쨌든 그 각기 다른 헌법상의 기관 아닙니까? 예. 국회는 국회대로 헌법기관이고 예.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대로 헌법기관이고 법원은 예. 법원대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예. 우리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그 각각의 헌법기관이 내린 판단 결정 예. 뭐 이거를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 존중하는 속에서 상호 견제가 일어나는 게 민주주의고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평가처럼 입법부가 그 헌법재판소라는 그 헌법에 관한 해석 권한을 갖는 사법부에 대해서 뭐 헌법재판관들의 성향 또 그 임명 배경 이런 걸 거론하면서 이거는 뭐 인정할 수 없다. 내지는 궤변이다. 이런 식의 논평을 내놓는 거는 그 삼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 그런 태도라고 봅니다. 예.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 어저께도 또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이런 뭐 야당의 강한 목소리 혹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었죠. 그때도 그런 목소리 내는 게 오히려 그분 그때처럼 한동훈 장관 인기만 키워주는 게 아니냐 이런 뭐 의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탄핵이 가능하지 않고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됐다 그래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동훈 장관이 추가적인 액션을 취해서 헌법재판소가 효력을 유지시킨 저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추가적인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검찰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확대하려고 시도를 한다. 라면은 그건 이제 헌법과 법률 위반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뭐 그 자체로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무적으로도 탄핵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는 게 그렇게 이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하지 않은 탄핵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탄핵인데 단지 한동훈 장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국회에서 보이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탄핵을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이상민 장관 탄핵 관련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워낙 컸고 민주당이 탄핵을 하려면 좀 더 일찍 했어야 된다. 시기상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성립이 가능했는데 이번 경우에는 이게 논란이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걸 무리해서 탄핵으로 가져간다면 그건 또 다른 비판을 받을 수가 있죠. 인기만 키워주는 건 아닐까요? 한동훈 장관에게. 글쎄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그래 주기를 기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도 염두해야 둘 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에 검찰총장으로서 집권 세력에 저항을 했던 거예요. 권력에 저항을 했던 겁니다. 권력의 행위가 부당하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런 경우에 이제 점수를 주겨 눈여겨보게 되는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권력을 비호하는 위치입니다. 어쩌면 권력을 행사하는 위치고 그러니까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사사건건 국회에서 야당과 부딪히는 게 마치 그런 어떤 권력에 저항하는 그런 정의로운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지금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본인이 향후에 정치를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꼭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한동훈 장관 총선 나올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여당에서도 차출론이 공공연히 나오고 그러니까요. 비단 뭐 개인의 출마뿐만이 아니라 뭐 수도권 또 뭐 세대 중도 확장 이런 거를 맞는 선봉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최종적인 선택은 본인이 하겠죠. 그러나 지금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수도권 중도 확장 내지는 어떤 세대 확장 그런 어떤 선봉장 역할을 한동훈 장관이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여론의 지지는 대부분 지지층의 지지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2030 세대라든지 뭐 중도층이라든지 여기서의 지지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뭐 비호 뭐 이런 거와도 또 연결이 되겠네요. 그런데다가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이 지지층은 열공하고 결집시키는 스타일이지만 그만큼 이제 비호감도 누적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내년 총선의 수도권 승부는 중도 확장, 세대 확장 이런 게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과 가뜩이나 이미지 분리가 안 되는 차별화가 안 되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그런 걸 이뤄낼 수 있을지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박수영 의원 같은 분들 뭐 내년에 한동훈 장관 필요하다고 하면서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 총선 지금은 도움이 될까요? 별로 전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제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부가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그런 진영으로서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백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뭐 TK, PK 이런 전통적 지지 기반이 있는 지역 일색 그런데다가 윤심 일색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당대회 과정에서부터 좀 예견됐던 그런 취약점이 좀 드러나고 있는 거고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잘 분석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일단 뭐 한동훈이라도 호명해서 지금 지지율을 올려보자. 근데 글쎄요, 그게 뭐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그 여론이 반응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실제 정치를 안 해왔던 다만 스타성이 있는 장관을 총선 앞두고 급히 불러가지고 선거에 그 운명을 맡긴다는 것도 집권당으로서 국민의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거죠. 뭐 모두의 뭐 헌재 말씀하셨지만 헌재가 그랬잖아요. 이제 위장 탈당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 그 자체는 위법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민영배 의원 복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반대의 논리도 있는 거죠. 헌재가 저렇게 그 절차적 중대한 결함이 있고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얘기할 만큼 지적한 그런 꼼수 탈당을 한 분이 헌재 결정 나오자마자 복당하는 게 이게 정치적으로 옳은 행위냐.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또 이제 여론의 눈총을 사지 않겠냐. 복당을 하더라도 좀 기다렸다가 조용히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될 걸 지지층 일각에서는 빨리 민영배 의원 복당시켜야 된다. 당사자도 뭐 빨리 복당하겠다. 이렇게 막 그 나서고 있는 게 그다지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빨리 복당하는 게 옳은가요? 아니면은 시간을 두는 게 나은가요? 글쎄요. 제가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는 않은데 저라면 정무적으로 좀 더 세련되게 시간을 두고 당사자야 뭐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마음이 급하겠죠. 그러나 당에 대한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꼼수 탈당한 분이 바로 복당하는 모습도 과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당직 개편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직 개편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전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당직 개편이 지금 민주당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중요한 해법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명 비명 간의 당내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이든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잘 점수를 못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야당이 대안으로 인정도 못 받고 있잖아요. 그거는 민주당의 정치 전략이나 민주당의 그 기조가 지난 대선의 연장선에서 별로 그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달라진 게 없다. 의제로 보더라도 뭐 검수완박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 입씨름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진용을 새롭게 짜서 지금까지 민주당의 그 기조하고는 다른 기조로 나아가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게
당직 인사나 일부 당직 개편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사무총장 안 바꾼 거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예. 결국엔 내년 공천권 안에 굉장히 중요한 예. 그 역할을 하는 사무총장을 안 바꿈으로 인해서 예. 이재명 대표 체제를 예. 이게 일부 변경하는 하지만 결국엔 강고하게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냐. 예. 게다가 이제 방탄정당 이미지까지 뒤집어 썼는데 그 방탄정당 이미지에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무총장인데 왜 그걸 안 바꾸냐.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마땅한 대안을 못 찾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리고 공천권은 영향은 있겠죠. 당연히 사무총장이 중요한 공천 실무를 맡기 때문에. 그런데 공천권 때문에 비명계에서도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보다 이제 방탄정당 이미지 논란이라든지 당의 면모를 쇄신하는데 저렇게 되면 제한적이다. 이런 우려가 더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청취자 여러분의 판단에 우리 박 교수님 말씀 많이 도움 되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개관 교수였습니다.